아침에 일어나 처음 발을 디딜 때 앗 하는 소리와 함께 뒤꿈치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시거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일상적인 활동이나 긴 시간 동안 서 있는 경우에 통증이 심해지면서 발바닥이 딱딱하거나 붓기가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의 말은 족저근막염입니다. 발 뒤꿈치뼈에서 시작해 발바닥 앞쪽 5개가지에 붙는 두껍고 강한 섬유 조직이 족저근막입니다. 이 족저근막은 발바닥 아치를 형성하고 우리 몸의 충격을 흡수하면서 발의 안정성과 지지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앞쪽 부위에 연결된 부위 중 발 뒤꿈치 안쪽 부위에 미세 손상과 함께 염증이 생겨 발생한 질환이 족저근막염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과도한 활동이나 잘못된 자세로 발바닥에 가해지는 압력입니다. 발바닥 아치가 정상보다 높은 요족, 낮은 평발, 양쪽 다리 길이 차이, 평소에 강한 운동을 하신다거나 비만, 바닥이 평평한 신발, 굽이 높은 하이힐 등으로 발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되며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40, 50대 남녀가 많이 발생하였다면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20, 30대가 늘어남에 따라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어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질환이기에 오늘은 이 족저근막염에 관련된 스트레칭과 운동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저근막염에 관련된 스트레칭 2가지, 운동 2가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이요. 첫 번째 스트레칭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을 정강이 쪽 방향으로 최대한 쭉 당긴 다음에 양반 다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양반 다리 해주셨다고 하면은 엄지발가락과 뒤꿈치 중간 부위에 양손 엄지로 꾹 눌러보시고요. 눌러주는 상태에서 본인 마음속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세면서 엄지발가락을 발등 쪽, 정강이 쪽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양손 엄지로 누른 쪽이 압박이 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목을 정강이 쪽 방향으로 최대한 쭉 당긴 상태에 유지해 준 채 양반 다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해주셨다고 하면은 나의 엄지와 뒤꿈치 중간 부위에 양손 엄지로 꾹 누른 상태에서 본인 마음속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세면서 엄지를 최대한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나의 발목이 발등 쪽 방향으로 쭉 당긴 상태를 유지해 준 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두 번째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이에요. 자, 두 번째 스트레칭은 첫 번째 스트레칭 때 했던 양반 다리를 똑같이 취해 주신 거예요. 똑같이 해 주셨다고 하면은 족저근막이 발생된 발목을 정강이 쪽 방향으로 최대한 쭉 젖혀 주신 상태에 유지해 주고요. 이때 엄지발가락은 밑으로 내리려는 힘 3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고, 손가락으로 엄지발가락 위로 올리려는 힘 7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마음속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세면서 뒤로 쭉 젖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엄지발가락과 뒤꿈치에 연결된 족저근막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양반다리를 해주시고요. 양반다리 해주셨다고 하면은 족저근막이 발생된 발목을 발등 쪽으로 최대한 쭉 당겨 주신 거예요. 이 자세를 유지해 준 채 엄지발가락은 발바닥 쪽 방향으로 밑으로 내리려는 힘 3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고, 손가락은 엄지발가락을 위로 잡아 당기려는 힘 70% 정도에 대한 힘을 주시면서 엄지발가락을 위쪽으로 쭉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엄지발가락과 뒤꿈치에 연결된 족저근막이 쭉 늘어난다는 느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그러면 운동 2가지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운동 중 첫 번째 운동이에요. 첫 번째 운동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을 마주보고 서주신 거예요. 마주보고 서주셨다고 하면은 집에 있는 수건을 영상처럼 돌돌돌 만 후 족저근막이 발생된 앞꿈치 바로 밑에다가 깔아주신 거죠.
깔아주셨다라고 하면은 양쪽 발 뒤꿈치를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 들어주시고, 불편하지 않은 쪽 다리는 바닥에서 떼보시면서 족저근막이 발생된 다리 뒤꿈치를 본인 마음속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세면서 천천히 내려보시면 됩니다. 내려보셨을 때는 종아리 쪽에 쭉 늘어나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벽을 마주보고 선 상태에서 집에 있는 수건을 돌돌돌 말아서 족저근막이 발생된 앞꿈치 바로 밑에 깔아 주시는 거죠. 깔아 주셨다라고 하면은 양쪽 발 뒤꿈치를 최대한 들 수 있는 만큼 쭉 들어 주시고, 불편하지 않은 쪽 다리는 바닥에서 떼보시면서 족저근막이 발생된 다리 뒤꿈치를 본인 마음속으로 5초에서 10초 정도 세면서 천천히 내려주시면 됩니다. 내려주셨을 때는 종아리 쪽에 쭉 늘어나는 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따라 주시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 두 번째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운동이에요. 두 번째 운동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족저근막이 발생된 다리를 바닥에 밀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밀착을 시켜 주셨다라고 하면은 내게 대한 발가락은 땅을 눌러 주시고, 엄지발가락은 지면에서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 들어 주시면 됩니다. 들어 주셨을 때는 엄지발가락이 내게 대한 발가락 쪽 방향으로 휘는 증상이 발생된다면 본인 손으로 발가락을 바깥쪽 방향으로 살짝 벌려 주시면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됩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 주셨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엄지발가락을 바닥을 쭉 눌러보시고, 내게 대한 발가락을 그대로 하늘 방향 쪽으로 쭉 드시면서 똑같이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 주시면 되는데,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발바닥 밑에 쪽에 힘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느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족저근막이 발생된 다리를 바닥에 최대한 밀착을 시키고, 내게 대한 발가락은 바닥을 눌러주시면서 엄지발가락을 지면에서 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쭉 들어주시면 됩니다. 들어주셨을 때 엄지발가락이 내게 대한 발가락 쪽 방향으로 휜다면 본인 손가락으로 옆으로 살짝 벌려주시면서 5초에서 10초 정도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엄지발가락을 땅을 쭉 눌러주시면서 내게 대한 발가락을 똑같이 5초에서 10초 정도 되면서 최대한 쭉 들어주시고요. 이 동작을 하셨을 때는 발바닥 밑에 쪽, 족저근막 쪽에 힘이 들어야 된다는 거 느끼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족저근막염에 관련된 스트레칭과 운동을 배워보았는데요. 족저근막염의 경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쳐서 보행뿐만 아니라 발목, 무릎, 고관절, 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통해 족저근막염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영상 따라해 주시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꾹꾹 눌러주시면서 우리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